2022 쿠아이 학예 컨퍼런스 NLP 15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에브리타임 강의편 감성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은 산업보안학과 3학년 이강민, AI학과 2학년 오창준, 그리고 경영학부 4학년 김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2학기 수강 신청이 예정된 주입니다. 아마 많은 학우분들께서 이 기간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에브리타임, 속칭 에타의 강의평가 게시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듣고 싶은 과목을 검색한 뒤 과목에 매겨진 별점으로 신청할지 말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별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텍스트를 보게 되는데요. 에타에서는 텍스트로 수강 후기를 작성할 때 왼쪽 상단의 모습처럼 일정 분량 이상 성의 있게 쓰지 않으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그 하단과 같은 장문의 후기를 심심치 않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세한 글은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지만 보시다시피 텍스트가 너무 많은 경우 모든 후기를 다 읽고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판단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텍스트를 빠르게 처리하여 판단하는 모델을 제작하고자 에브리타임 강의편 감성 분석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성 분석을 위해서는 모델 학습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AI 허브에 공개된 감성대화 말뭉치를 가지고 처음 학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긍정, 부정 비율을 파악한 결과 부정적 감정 관련 데이터가 긍정 데이터보다 약 5배가량 많은 데이터 불균형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새로운 데이터가 학습이 완료된 모델에 들어오면 부정적 감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을 높이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국어 자연어 처리 학습에 많이 사용되는 네이버 영어 리뷰 데이터를 기존의 AI 협 데이터에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5배까지 났던 차이가 1.6배 정도로 줄어들어 어느 정도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두 데이터를 각각 전처리한 뒤 이를 합친 데이터에 대해 어떤 전처리를 수행하였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AI 협 데이터는 보시다시피 로우 데이터가 다양한 칼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감성 분석과는 거리가 먼 열과 시스템 응답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사람 문장 3, 4의 경우도 매칭된 감정 대분류와 맞지 않거나 결측이 너무 많은 이유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감정 대분류, 사람 문장 1, 사람 문장 2 이렇게 3가지 칼럼을 선택하였습니다. AI 협 데이터의 경우 문장 자체가 이미 깔끔해서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샘플들의 처리에 집중하였습니다. 분석해보니 사람 문장 1, 2 모두 3문장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샘플의 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문장까지는 동일한 감정 분류로 잘 묶이는 반면 3문장 이상부터는 모든 문장들이 동일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학습에 독이 된다고 판단하여 2문장 이하로 구성된 샘플만 사용하고 3문장 이상부터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발생하는 결측과 중복값은 틈틈이 제거해 주었고 감정 대분류상 부정적 감정은 0, 긍정적 감정은 1로 레이블링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최종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이버 영어 리뷰 데이터는 이미 문장이 깔끔했던 AI 협 데이터와 다르게 문장 자체에 오타가 많거나 크크크크와 같은 이모티콘이 많이 포함되어 문장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리 모듈의 서브 메소드로 노이즈를 제거하였고 소이 NLP의 이모티콘 노멀라이즈 메소드로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띄어쓰기와 맞춤법 교정을 한 번에 해주는 파이 한 스펠 패키지의 스펠 체커로 데이터 정제에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네이버 영어 리뷰 데이터 역시 중간중간 발생하는 결측과 중복값은 틈틈이 제거해 주었고 앞서 보았던 최종 AI 협 데이터와 형식이 동일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AI 협 데이터와 네이버 영어 리뷰 데이터를 하나의 파이널 데이터로 합쳐주었고 사이킬런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기능을 사용하여 트레인과 테스트의 비율은 디폴트 3대1, 스트래티파이 옵션을 데이터 레이블로 설정하여 긍정 부정의 비율이 트레인과 테스트에서 동일하도록 데이터를 분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 모두에 대해 CoNLPY의 OKT 형태소 분석기로 품사 태그를 붙여준 뒤 한국어의 특성상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조사, 어미, 전미사를 불용어로 판단하여 제거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케라스의 전처리 도구인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트레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어 집합을 생성한 뒤 텍스트 투 시퀀시스를 이용하여
텍스트 문장을 숫자의 형태로 바꿔주는 정수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딩된 리뷰들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띠고 있음을 파악한 뒤 정수 인코딩된 데이터에 대해 패드 시퀀시스로 길이는 전체 샘플 중 약 95%가 포함된 25로 설정하여 패딩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저희 NLP15팀의 GitHub에 업로드한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입니다. 저희는 자연어 처리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 4개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LSTM입니다. RNN에서 한 단계 발전한 LSTM은 기존 바닐라 RN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기존 RNN은 문장의 간격이 길어질수록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장기 의존성 문제라고 합니다. LSTM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게이트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정보를 선택적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forget, input, output 이렇게 3개의 게이트가 존재합니다. forget 게이트는 과거 정보를 흘려보낼지 잊어버릴지 결정하고 input 게이트는 현재 인풋으로 받은 정보를 얼마나 저장할지에 대한 계산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output 게이트에서는 최종적으로 받은 정보를 다음 스테이트로 얼마만큼의 양을 보낼지 결정합니다. 즉, 직전 입력 정보뿐만 아니라 더 과거의 정보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바닐라 RNN보다 자연어 처리에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여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데이터를 학습한 후 테스트에 대한 성능 지표는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NN을 기반으로 하는 LSTM은 입력 순서를 시간 순서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게이트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방향적 패턴만을 학습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을 고려하는 순환신경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바이디렉셔널 LSTM은 기존의 LSTM 구조에 역방향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은닉층을 추가한 모델입니다. 이로써 바이디렉셔널 LSTM은 현재 시점 이전 정보와 더불어 이후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LSTM보다 더 향상된 성능을 나타낼 것이라 생각하여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LSTM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요. 이는 학습 데이터의 문장 길이가 짧아 역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예측의 정확도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한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트랜스포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시퀀스 투 시퀀스와 같은 이전의 모델에서 순환신경망의 구조를 제거하고 오로지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모델입니다. 시계열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병렬화를 가능하게 하여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으며 모델의 성능이 문장 길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단어의 실제 위치와 순서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환적 구조를 제거한다는 것은 문장 안에서 단어의 위치와 순서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통해 단어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더해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GPT와 코버트는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와 인코더를 활용한 모델입니다.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준지도 학습으로 사전 학습시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GPT-2는 GPT-1에 비해 더욱더 범용적인 언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비지도 학습으로 사전 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GPT-1보다 더욱더 유연한 전이 학습이 가능하고 파인튜닝 없이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수행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와 더불어 GPT-1보다 많은 레이어 그리고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GPT-1보다 좋은 성능을 나타낼 것이라고 기대되어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GPT-2의 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도 88%로 LSTM, ByLSTM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위키나 북데이터와 같은 레이블되지 않은 대용량 데이터로 사전 훈련시킨 모델입니다. 양방향의 사전 훈련을 통해 문맥의 오른쪽과 왼쪽의 맥락을 통합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트는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는 성능이 저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SKT에서 개발한 코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코버트는 버트의 한국어 성능 한계를 극복하고자 500만 개의 한국어 문장과 5,400만 개의 단어로 사전 훈련시킨 모델입니다. 버트 베이스 모델보다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가지지만 한국어 과제에서는 유의미한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코버트의 성능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도 89%로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델들의 세부 훈련 과정은 저희 NLP 15팀 GitHub에 업로드한 코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강의평가 적용 결과에 대해 보겠습니다. 강의평을 모델에 적용하기 앞서 크롤링을 통해 에브리타임에서 원하는 강의의 텍스트 리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각 모델의 학습 데이터와 같은 방식으로 전처리해 줍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텍스트 리뷰를 모델에 넣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문장은 긍정적인 리뷰입니다. 이 리뷰를 각 모델에 넣어본 결과 모두 긍정으로 올바르게 판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문장도 긍정적인 리뷰이지만 LSTM과 바이 LSTM 모델에서 부정으로 잘못 판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점수 산출에 대해 보겠습니다. 왼쪽 표는 특정 강의의 모든 텍스트 리뷰를 각 모델에 통과시킨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이용해 전체 샘플 중 긍정 샘플로 예측한 것의 비율을 구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해 점수를 산출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각 모델마다 비슷한 강의 점수가 산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모든 문장의 문장 토크나이저를 사용해서 문장을 나눠줬음에도 왼쪽 문장과 같이 나눠지지 않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모델이 예측을 하기 쉽지 않아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능이 더 좋은 문장 토크나이저를 찾거나 만들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계점은 오른쪽 문장 같은 중립적인 문장을 긍정 또는 부정으로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강의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결과를 단순히 긍정과 부정이 아닌 긍정일 확률과 부정일 확률로 만들어서 두 확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중립적인 문장으로 판단하고 이 문장은 강의 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예측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 구절이 예측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수치화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NLP 15팀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